이제 5분 글방.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예요? 요약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약이 옛날에는 되게 단순하게 글을 줄인다. 그래서 중심 내용을 찾고 중심 문장을 찾고 그거에 맞게 줄인다라고 배웠지만 우리 이제 중학교에 올라와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흔히 요약하기는 방법을 이제 4가지를 배우잖아요. 첫 번째는 삭제하기, 그다음 두 번째는 선택하기, 세 번째 일반화하기, 마지막 재구성하기까지. 그러면 삭제하기는 뭐예요? 어떤 걸 삭제하기라고 해요? 일단은 삭제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의 첫 단계 중 하나고요. 일단 삭제라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놔두고 뭔가 세부 설명이나 반복된 진술을 과감하게 덜어야 되는 그렇죠. 과정이에요. 맞아요. 요약은 줄이는 거죠. 줄이는데 그 내용 그대로 하면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글에 왜 쓰냐고 이런 거 물어보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상대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요약은 핵심만 추리는 거니까 불필요한 건지 아니면 핵심 정보인지 식별을 해야지. 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 말 알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글쓰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에서 반복되는 건 없애도 돼요. 됐죠? 삭제.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제가 있는 걸로. 두 번째는 선택하기인데 이제 아까 삭제하기와 짝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 중 하나고요. 일단은 우리가 삭제해서 불필요한 거를 덜어냈잖아요. 근데 선택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덜어낸 뒤에 반드시 남겨야 할 내용을 고르는 작업을 말해요. 선택이요? 네. 그렇죠. 꼭 있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제문, 중요한 문장이나 주제문이라고 사건을 할 수 있겠죠.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을 요약하는 거하고 문학을 요약하는 거 다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문학일 거고 네. 핵심 정보, 그러니까 사실이나 의견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문학이겠죠. 논설문이나 설명하는 걸. 그럼 지금 뭐뭐 했어요? 선택, 삭제, 일반화 뭐예요? 일반화하는 거. 일반화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은 글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과 사례가 나열되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례가.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요약이 장황해지잖아요. 너무 이것도 길어지죠. 아니고 네. 저것도 아니고. 본문이랑 똑같은 길이의 요약문은 그쵸.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공통된 성격을 가진 내용을 상위 개념으로 묶어내는 것이 중요하단 예를 말이에요. 들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와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증기기관. 음. 그러니까 와트가 증기기관의 연료 효율을 높이고 동력 손실을 줄이고 사용 범위를 확장했다는 여러 사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는 그러니까 증기 기관차 때문에 발생한 좋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 나열식으로 얘기 있는 거를 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는 증기기관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량하였다라는 한 문장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혁신적으로 개량하였다. 네. 오케이.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잖아요. 근데 네. 사계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같은 말을.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면 돼요. 이러한 즐거움이 있었다 이러면 7가지 이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재진술이 가장 어렵거든요. 재진술은 그런 글은 좋은 글이라고 하진 않은데 좀 약간 현학적이라는 건 학문적이고 좀 어려운 글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글은 주제가 없어요. 겉으로 안 보여요.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그 말을 구성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그게 재구성? 네, 그 명시적으로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문학 작품과 비문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른 점만 계속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문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롭게 배열. 그렇지. 핵심이 드러날 수 있게 배열을 해가지고 문학 작품과는 달리 비문학 작품은 데이터나 자료 중심의 이야기다. 자료 중심의 정보를 주는 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걸 비중에 두고에 따라 다르거든요. 문학이 비중인지 아니면 비문학 자체를 설명하는 글인지를 보고 문학, 비문학의 차이점이 다 나와 있으면 골고루 배열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약이 단순하게 길이를 줄이는 되게 단순화된 지적 활동이 아니라고 했죠. 왜? 식별도 해야 되고 핵심 정보를 추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석 이상의 정신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양력이라고 선생님이 력을 붙이자면 그 요양력이 되면 세상에 많은 일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 긴 글을 읽고 요약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수학도 요약이잖아요. 엄청 긴 글에서 그죠. 내가 필요하게 써야 할 공식들을 찾아서 요약을 찾아보는 거. 단계별로 요약을 못하면은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이런 삭제하기, 선택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는 이제 따로 떨어진 기술이 아니고 이제 하나의 유기적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삭제에서는 불필요한 것들 덜어내고 먼저 식별해야죠. 그 다음에 선택하기는 중요한 것을 남기고 그 다음에 일반화는 구체적 사실을 큰 개념으로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구성하기는 새로운 구조 속에 다시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구조하고 질문의 위기 배웠죠. 네. 지식은 선택이에요. 몰라서 맞는 거 선택하기. 지식. 그러니까 지식 과정하고 비슷해요. 선택하기는. 그러니까 틀린지 아닌지 골라야지 되잖아요. 그 선택하기. 그 다음에 이해하는 과정은 일반화하기. 이런 걸 그래야지 일반화를 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그리고 재구성하고 지식 뭐니? 재구성하고 또 뭐 있죠? 일반화, 재구성, 선택하기, 삭제하기. 그러니까 선택하기, 삭제하기까지는 지식이고 그 다음에 일반화하고 재구성은 전체적으로 분석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거 질문을 좀 해보고 스스로한테 질문을 좀 해본다면 좀 기억으로 해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해봤잖아요. 기억, 이해, 적용, 분석. 그 중에 이해. 네. 기억이 그 지식이에요. 지식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요약하기의 4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이건 되게 기본적이면서 중심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적용. 아니 적용이 아니라 삭제, 일반화, 그 다음에 재구성, 선택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 식별을 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이해 문제에서 왜 삭제하기가 요약의 첫 단계가 되는가? 근데 기억하고 이해는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해가 더 높아요. 왜인지 알아야 되는 게 왜가 들어가면 이해예요. 근데 지식은 그냥 몰라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 글을 읽으라고 하면은 그 글을 발음만 하는 걸 글을 읽는 거라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속도까지 이해하는 게 이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지식의 단계니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지식의 단계가 질문의 단계죠. 그렇죠. 이 글을 읽고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예요? 삭제, 일반화 그것도 순서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왜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순서가 되었는가? 그러니까 순서라는 게 난이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선택하고 그다음 필요 없는 거 아이고 그거 필요 없는 거 없애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겠죠. 필요 없는 거 없앤 다음에 없앴는데도 답이 없어 그럼 재구성하고 그리고 나와 있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일반화 해보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슬픈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 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좀 압축적인 단어를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압축적인 단어는 그 단어가 포괄하는 단어가 많이 있는 단어도 있죠. 예를 들면 민서는 다재다능하다. 그러면 민서가 잘하는 게 많구나. 그 말만 들으면 딱 아는 거. 그럼 이렇게 압축적인 단어는 한자어가 많겠어요? 고유어가 많겠어요? 그렇죠. 다재다능하다. 한마디로 하면 되죠. 변화무쌍하다. 한마디로 할 수 있을 수 있게 좀 언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보는 거 아주 좋아요. 우리말 속뜻 사전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찾아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많죠. 예를 들면은 이제 롤을 할 때 롤을 하면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 롤에서 강퇴당한다 하는 법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F 뭐였지? FWK였나?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것도 강퇴당하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은 같이 해야 되는데 누구지? 상대편에서 플레이를 안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강퇴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설을 한다고만 강퇴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플레이 중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강퇴. 이런 식으로. 다 이유가 게임이 있죠. 진행이 안 되니까. 게임이 진행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경우. 지금 내가 일반하는 거야. 그리고 게임 중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부적절한 말을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부적절한 말을 할 경우 아니
키보드에서 자리를 비워서 게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아니면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경우는 강퇴를 당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요약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되게 긴 글을 읽을 때 결국 하고 싶은 한 줄은 말하는 건 한 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주저리 얘기하는데 한 줄은 이거잖아요. 나는 뭐 남녀 사이에서 막 주저리 얘기하는데 한 줄은 나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만큼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서운하고 복잡해. 이 말은 뭐야? 나 좀 더 좋아해줘.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줄을 끌어내는 게 심리죠. 그러니까 요약이 심리예요. 얘가 지금 막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요약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되게 당황할 수 있죠. 길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스라이팅 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길고 복잡해서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의 화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약을 해서 본질을 찝어주면 들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남자가 있다고 치면 막 내가 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 뭐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면은 사진도 찍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은 선생님은 물어봐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엄청 인기가 많아서 나보고 알아서 길하는 건지 아니면 네가 엄청 인기가 많으니까 너의 경쟁력을 나보고 알아줘서 널 좋아하란 얘기인지 그 두 가지 중에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건 요약 능력이죠. 요약 능력이자 심리 능력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약 능력하고 설득력. 요약을 할 줄 알아야 설득을 하지. 얘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야 설득을 하죠. 그렇죠? 설득력과 요약력, 그 다음에 매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민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설득력, 매력, 요약력. 설득력이라는 거 안에 매력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내가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얘가 이거 하니까 되게 좋아 보여. 그거 설득력이자 매력이잖아요. 얘가 이거를 지니고 있는데 그걸 되게 하고 싶어. 아니 민서가 영어를 막 얘기하는데 민서처럼 영어를 하고 싶어. 이거 설득력이자 매력이죠. 그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포함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민서가 지식의 위기를 봤을 때 사람을 지식의 위기에 그 질문에 했을 때 사람을 놓고 분석을 했을 때 가장 높은 거에 있는 매력은 뭐예요? 뭐 인성도 있고 뭐 따뜻함도 있고 배려도 있고 유머. 유머가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유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거 다 아니까. 그걸 다 아니까 그 모든 분위기를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웃긴다고. 근데 그렇게 가장 되게 웃기면 가장 미인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장동민이라고 알아요? 지니어스에 많이 나오고 서바이벌 게임에 나오는 그냥 얼굴 생긴 거는 진짜 무슨 다 늙은 그냥 그 수희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웃는 사람? 잘 웃어요. 하이텔 같이 생겼어요. 코미디언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얼굴이랑 상관없이 얼굴을 돌파하는 그런 유머를 가지고 있다. 유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요. 그냥 유머는 공감의 유머도 있고 허를 찌르는 유머, 그죠? 그리고 디스하는 본인을 희화하는 유머, 상대를 디스하는 유머 이런 게 있죠. 근데 상대를 디스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가장 낮은 수준의 유머인데 그러면 기분이 좀 찝찝해요. 같이 웃고도. 모든 사람이 같이 비우고 있는데 내가 얘를 같이 비웃는다고 기분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민서한테 선생님 질문을 하자면은 선생님 책 읽고 나서 민서한테 요약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요약문에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약문에 감정이 들어가도 돼요? 선생님이 감정? 아니죠. 내가 너한테 요약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 사실과 무관하게 자기 느낌을 적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요약문에는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죠. 감상문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감상문을 같이 쓰라 하면 같이 이입해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죠. 요약문하고 감상문은 다르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무슨 뭐 지금 뭐 깡패 연습하는 거예요? 왜 눈썹이 간지러우세요? 아니. 그러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졸리니까 눈. 안 졸리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다면? 새롭게 알게 된 거? 요약을 하고 하나는 감상을 얘기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요약을 하기에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삭제하기, 선택하기, 일반화하기, 재구성하기다. 삭제하기는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이제 좀 가다듬는 단계고, 그 다음에 선택하기는
거기에서 가다듬은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살려내는 부분이고 주제문은 일반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아무리 그래도 남아 있을 거니까 그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한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은 재구성하는 거. 그게 재구성은 어렵다 그랬죠? 나타나 있지 않는 순서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죠? 소재는 뭐고 주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제는 네. 요약하기고 주제를 왜 요약해 갑자기?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뭐뭐는 뭐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약하기. 아, 이 글의 주제가 요약하기라고요? 응. 그렇죠. 아니요? 맞아요. 그럼 뭐 얘기하는 요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죠. 그죠? 거죠? 그러면 소재는? 소재는 소재도 요약이죠. 얘네 네 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글이 있으면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소재는 좀 그냥 중요해. 그 소재 자체는 주제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소재는 빵이에요. 소재가 빵이 될 수 있어요. 빵. 근데 주제문은 내가 빵을 좋아하는 이유, 이게 주제죠. 그러니까 주제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소재는 그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만 보고는 모를 수도 있어요. 나비일 수도 있고. 근데 나비가 봄 속에 나비가 아름다운 이유, 이건 주제에 쓰이는 거지. 됐어요?